손 두 번째에 바로 소각계라 하는 것은 대과에서 말한 것처럼 대라고 하는 것은 양이고 소라고 하는 것은 음이기 때문에 소과는 음이 과반이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소각계는 두 개의 양에 네 개의 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반 이상을 지냈다라고 해서 소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과와 대칭되는 것입니다. 태풍대과계는 두 개의 음에 양이 내효이기 때문에 양이 과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과자는 과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두 개와 네 개라고 하는 거, 그것이 절반 숫자를 지나쳤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음이 과반수라고 하는 것으로 쾌명이 붙여지면서 쾌에 대한 의의는 약간 좀 지나쳐도 괜찮다라고 하거나 조금 지나친 일이라는 뜻으로 소가가 해석되는 것입니다. 대과라 하는 것은 연희 때보다 크게 벗어나서 지나쳐야 한다라고 한 것은 양을 위주로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음을 위주로 말하기 때문에 음 자체가 작은 것이어서 약간 또는 작은 일로 조금 지나친 것이 괜찮다라는 뜻으로 소가의 의미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뢰산소각계는 어떤 계에 반대냐면 풍택중부계에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반꾀를 많이 보셨는데 이 착꾀라고 하는 것은 음은 양이고 양으로 변하고, 자, 양은 음으로 변하고, 자, 그렇게 하면 이와 같이 풍택 중부계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중부계의 착계가 지금 뇌산소각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뇌산소가와 풍택중부계는 전혀 음향이 교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착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부계의 착계이고 대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대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개념을 갖는 것입니다. 소가와 대과는. 그러면 소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레가 쳐도 어디에서 쳤냐면 산 위에서 치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 위에서 내리치는 천둥 소리하고 산 위에서 치는 천둥 소리하고는 울림이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소리로 보더라도 래천대장꾀는 하늘 위에서 치는 천둥 소리여서 크게 장성한 것인데 여기는 고작 해봐야 산등성이 위에서 천둥이 치니까 천둥 소리가 적은 것이에요. 이렇게 상으로 보더라도 소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 쓴가 하면 살래소명지상이 되는 것입니다. 산 위에서 치는 우레소리는 크게 울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게 울리는 상이 되고, 따라서 삽을대과지이라 모든 일을 할 적에 너무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조금 지나치게, 작은 일을 지나치게, 이 정도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소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양효가 몸통처럼 보이고 위와 아래는 마치 새의 날개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가라고 하는 것은 날아가는 새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가의 가운데 이효는 새의 몸통을 상징하고 상하의 사효는 새의 날개를 형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뇌산 소각괴를 보고 있으면 횡비지조가 옆으로 가로질러 날아가는 마치 한 마리의 새가 기세가 신속하여 그 사새가 빨리 날아가면서 신이 비과로되 몸은 이미 지내가 버렸건만 새 날아가는 소리와 새가 울었던 소리만이 약간 남아있는 그 소리가 있는 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새는 빨리 날아가고 새가 울었던 울음소리만 가늘게 전해오는 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중부계가 앞에 있었으니까 유기신자는 필행지라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반드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소가로서 바로 조금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에서 뒤이어받은 것입니다. 산상률의 기성소가라 산 위에서 치는 우레소리는 그 소리가 약간 조금 연희 소리보다 크다, 지나치다. 자, 괴체로 보면 양대 음소하니 양은 대라 하고 음은 소라 하는 것인데 강이 유가 득이하고 바로 육이라든지 유고가 바로 유기가 사실은 정의를 얻었고 강은 실의를 해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의를 이름으로 해서 모두 다 중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삼사효를 보면 사실은 사묘는 정의예요. 그런데 이것도 같이 뭉뚱거려서 정의를 얻지 못한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공자께서 말씀하신 데 보면. 그리고 중요하니 이것은 소자과라는 말은 이 음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더 지나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에 괴조는 유기가 유순중정으로 진즉 유기가 유순중정의 신하로서 위로 올라가면 바로 삼유기가 이 삼사효를 거쳐서 유고를 만나는 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사를 살펴보면 소가는 형하니라고 해서 소가는 형통하는 것이니 바로 형통하다라는 말이 뭘로 이어서 보느냐. 이 소가라 하는 것은 약간 지나치는 일이 괜찮다 뜻이에요. 그런데 약간 지나친 일도 정도를 중심으로 했을 때 이룬 것이에요. 만약에 지나친 일이 정도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옳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가라고 하는 것은 음이 주장된 것이고 음이 많아서이기 때문에 가소사오. 그래서 작은 일을 좀 지나쳐서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 일은 할 수가 없어요. 대사를 할 수가 없으니 자, 이것은 음의 괴체로 말한 것이에요. 사실은 음이 사효가 되다 보니까 이런 상이 나오는 것이고 또 괴상으로 보면 날아가는 새가 새는 보이지 않고 새의 울음소리만 남아있다가 비조 유지음이에요. 날아가는 새가 소리만 남겨놓고 사라졌는데 새의 울음소리가 바로 두 가지 때문에 새의 울음소리는 아래로 내려와요. 그것이 뭐냐면 새는 울 적에 부리를 아래로 해서 울지 하늘 날아가면서 하늘 쳐다보고 울지는 않아요.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바람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바람이 적어요. 그래서 바람을 따라서 아래로 울음소리가 전해지는 것이에요. 이때 이러한 이유에서 새의 울음소리는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러듯이 점친 사람 역시도 새의 울음소리처럼 절대 위로 올라가서는 안 되고 아래로 내려오는 일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바로 이것이 불이상이요 의하면 이 소리예요. 새의 소리처럼 위로 올라가서는 아니 되고 아래로 내려오면,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것은 마땅치 않고 아래로 내려온 것이 마땅한 것으로 하면 이건 대길로 변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소가의 소자는 음을 말하는 것이고, 괴됨됨이 4개의 음이 상하로 2요씩 있어요. 바깥으로 있고 이양은 제내에서 3, 4교에 있어요. 그래서 음다워 양하니 음효가 양효보다 이 많다라는 이것이 과자 뜻이에요. 과반수나 더 많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이것이 소자과야라, 음이라고 하는 것이 양의 숫자보다 더 지나쳤다, 더 많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소가의 괴명이 해석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과호양이면 이미 음이라고 하는 것이 양보다 지나치면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다예요. 음효가 양효보다 더 곱절이나 많아요. 4개니까. 그러면 음이, 이것은 많다라는 것은 음으로서는 형통한 일이에요. 그래서 소가 형이라고 글자를 쓸 수 있어요. 연이나 필 이어 수정이니, 그러지만 반드시 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정도를 지켰을 때 그 형통은 유지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 즉우 불가이 불개하라, 바로 소가라고 하는 것은 또한 우리는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정이라는 2 글자는 경계지사예요. 반드시 형통하되 정도로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괴지 이요 개 이유이 득중이라, 바로 괴를 보면 유기와 유고는 모두 음으로서 이와 오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상하괴의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음이 주체로 해서 중도를 얻었으니까 가소사요 그럴 것이에요. 바로 이래서 작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음이 주체가 되었으니까, 음은 적다로 보니까, 그래서 작은 일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가소사라는, 지금 이 가소사라는 이 구절로 이하로부터는 뭘 말하고 있느냐? 개 리정지하라. 지금 리정의 뜻을 말하고 있다. 범이 소가지시자는 이 소가의 때라고 말하는 것은 비시소유가라. 그때 당시에 조금 지나침이 있다. 그때에 조금 지나친 일이 있었다고,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말한 게 아니고, 그때는, 신은 바로 이때는 당연히 약간은 지나친 일을 해야 한다라는 시간으로 말한 것이에요. 바로 소가 이때는 당연히 조금씩은 좀 지나치게 해야 된다고, 일상보다. 이러한 때 시자로 말한 것이에요. 앞에서 말한 시소유가는 그때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좀 지나쳤다고, 이런 말뜻으로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때는 당연히 조금 지나치게 해야 할 당위성을 갖는 거예요. 앞에서 한 말은 그때에 약간 좀 지나친 것이 있다는 것은 우연이에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에는 당자를 써요. 당연히 그래야 할 때라고.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여운 대과지신이 대과의 때와 같다라는 걸로 대과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당연히 대과를 해야 할 때다 이 소리예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대과가 돼버렸다고? 이건 어쩌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그래야 돼요. 그러니 여기 시요 대가야 어찌 그 때가 대과가 있을 수 있느냐. 그때가 당연히 그래야 할 때를 갖고 대과나 소과를 말하지. 이건 어쩌다 그런 것은 말이 안 돼요. 대과와 소과라고 하는 것은 도시 인사라. 이건 모두 사람이 하는 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단 지시가 당연이니 그 때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때임을 말해요. 그래서 대과라고 한 때는 당연히 살신성인할 수밖에 없는 때. 이런 때의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즉 위지 대과지시와 소과지시라 이때는 대과를 할 시대고 소과를 할 시대다. 이것으로 말한다. 괴의 2효와 5효라 하는 것은 바로 이 6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음으로써 중도를 얻었기 때문에 가소사라고 말한다. 바로 중의 자리를 얻었다라는 것은 사가 유사 로대 이 중도를 얻으면 가히 유사를 할 것 같지만 이 말은 여기에서 말한 유사는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소리예요. 중도를 얻었으니까. 그런데 문제점은 단 이유 득중이라 음이라는 것이 중도를 얻었기 때문에 작은 중도란 뜻이 되지 않아요. 양의 중이 아니니까. 그래서 지가 소사라. 단지 작은 일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중도 자체가 작은 것으로 중도를 얻었으니까. 자, 삼사라 하는 것은 개 2강 실일이에서 사실은 이 삼사를 한데 뭉뚱거려서 정의를 이룬 거라고 말했지만 삼이라 하는 것은 구삼이라 하는 것은 사실은 정의예요. 이게. 그런데 같이 그냥 뭉뚱거려서 공자께서도 강의 정의를 잃고 중도가 아닌 것은 공통점이에요. 3이나 4나. 그러므로 바로 대사를 할 수 없단 말은 양이 부정하고 부중하니까 양의 역할이 사라졌다 이 소리예요. 쉽게 표현해버리면. 괴유이양이나 괴해노 오적 두 개의 양이 있으나 연이나 하체지 양이 불거이 거삼하고 바로 아래에 있는 양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구삼을 말하는 것이에요. 구삼이라는 것은 2효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중도인데 2효에 거처하지 않고 3이라는 자리에 거처하고 있고 또 상체지 양은 위에 괴에 있는 양은 뭐예요? 이건 구사죠. 구사라고 하는 것은 5라는 중에 거하지 않고 4라고 하는 자리에 거하고 있으니 바로 이것을 모두 실이라고 써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여기에 실이는 사실은 위자를 쓰고 있지만 중도의 자리를 잃었다 뜻으로 이 글을 지금 다 써놓으신 것이에요. 여기서만큼은. 또한 3이라는 것은 양으로서 거하지상하고 하괴의 바로 위에 있고 구사라 하는 것은 양으로서 상괴의 아래에 있으니 모두 이것이 부중이다. 바로 이 부중을 위로 썼어요. 이렇게 중도의 자리가 아닌즉이 실위인즉 그랬어요. 그 위를 잃었는즉 이것은 3과 4에게 지위를 잃었다라는 것은 정의를 잃었다라는 것은 곧 지위를 잃었다로 지금 연결지어서 글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른 자리를 잃었다라는 것은 바로 그 권력을 뺏겼다라는 말이 돼요. 그리고 중도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중이라고 하는 것을 선자에다가 놓고 봤어요.
벌써 선은 무너져 버렸다 이 소리예요. 바로 구삼과 구사는 이런 처지에서 대사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모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권력을 뺏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선을 잃어버렸다가 되는 것이에요. 이 때문에 양은 양의 역할을 못해서 대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이 되는 것입니다. 궤체로 보면 내실외어하니 내실외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내실 외허 이 바깥 상하 두 개의 의미 내실외어하니 여 조지비의 새가 날아갈 적에 기성이 하위불상이라 그 소리는 새의 울음소리는 아래로 내려오지 위로 올라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고로 능치 비조 유흠지 응이면 능이 날아가는 새가 유음이라는 것은 새는 보이지 않지만 새 소리는 남아있는 그런 감흥을 다하면 여기에 그런 감흥을 다한다는 다할 치자하고 응할 응자는 사람이 그러는 것이에요. 여기가 인사예요. 마치 새가 날아갈 적에 새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남아있는 새 소리만 들리는 것처럼 그런 감흥을 점친 사람이 다하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의하이 대길이니 마땅히라는 이 마땅히 자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마땅히 자가 주자가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뒤에 나와요. 다시. 그래서 점친 자는 마땅히 이렇게 낮추고 아래로 낮춰야 대길할 수 있으니 바로 이 낮춘다도 뭐예요? 올라가지 못하고 낮춘다가 상하에서도 대소의 개념이 있죠. 위로 올라가면 큰 일을 할 것이요 낮추면 작은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소자를 붙여서 아래 하자로 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역불가 대사지 유야라. 또한 대사를 할 수 없단 말은 뭔 말이 바뀐지 보이실 거예요. 불이상. 위로 올라가는 것은 마땅치 않다. 이 말을 달리 말하면 큰 일은 치를 수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 가운데 이요는 내실은 새의 몸통을 형상하는 것이고 상하사요는 바깥의 허로 새의 날개를 형상하고 있다라는 말을 간단히 말씀드린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옆으로 날아가는 새가 몸은 이미 지나갔지만 소리를 남겼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비조는 다 유성이요. 날아가는 새는 대체로 새들은 날아갈 때 우는 새들이 많아요. 이게 날아가는 새는 소리를 두는 것이 많고 이 말은 소리를 내면서 날아가는 새가 많고 이 소리예요. 그리고 성계 하문이라 그 새의 소리는 모두 다 아래로 전해 들려온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 혹자가 말한 것이에요. 혹자가 말하기를 기가이문에 우리가 그 새소리를 들을 적에 독불과 상문호와 금연유도 위로 그 소리가 전해진 소리는 들을 수 없는 것입니까? 새소리는 꼭 아래로 뭡니까? 위에서는 들을 수 없는 것입니까? 자, 첫째, 새소리는 왜 아래로 오느냐? 첫 번째, 대저 풍자 자상이하 하나니 대체로 바람이라는 것이 아래서 올라가는 바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체로 보면 바람 소리는 바람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이건 대체예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개 바람은 모두 다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와요. 그러면 소리는 자연히 어떻게 되느냐? 바람 따라서 내려오기 때문에 아래로 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음은 새소리는
난 역풍이 상이온 바람을 거스리고 위로 소리가 전해지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더더구나 항조비호공에 더더욱이 하물며 새는 허공을 날 적에 풍력이 우경하니 바로 새들이 날아가는 하늘에는 바람이 더 세요. 땅 위보다. 바람의 힘이 더 강경한 것이니 조성이 새소리가 안득 배풍이 상화 어떻게 바람하고 바람을 배격하고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느냐. 허공의 바람도 센 것인데 지시유해라. 그래서 새의 울음소리는 단지 아래로 남아있을 뿐이다. 그러자 또 혹자가 어떤 사람이 또 말을 해요. 뭐라 하느냐. 우리 방금 봤듯이 중북계 보면 아니 이건 시경의 소리인데 학명우 국어오던 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 깊은 언덕에서 울면 성문우천이라. 학의 울음소리는 하늘에까지 들린다라고 하면 하늘은 뭐예요? 위로 하늘에 들린다 이 소리예요. 시경에. 그러면 여기에는 역유상문자니다 또한 새소리가 위로 들렸다라는 부분이 시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요. 차는 여기에서 말하는 새소리는 이 좋음 자연질이여니요 새의 소리에 자연스럽게 바람을 거스리지 않고 바람 따라 아래로 소리가 전해진다라는 자연한 이치로 말한 것이고 학명우 국어 성문우천이라는 저 시경의 뜻은 뭔 뜻으로 말했냐면 극기 이걸 다 한 거예요. 그 학의 울음소리가 소문 학의 울음소리 들려진 것이 멀리까지 간다라는 것을 극도로 미루어서 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학명우 국어 성문우천을 여기다 붙여서 말한 것이 아니다. 하늘까지 들린다라는 것은 학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멀리 들린다라는데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이지 학의 울음소리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뜻은 아닌 것이다. 학의 울음소리는 저 멀리까지 전해진다. 이런 뜻으로 시경은 말한 것이에요. 그러니 의강유죄라 그 말한 뜻이 각각 주견이 다른 것이다. 이쪽에서 말한 것하고 시경에서 말한 것하고. 자, 또 한 예를 아직은 또 일예를 들어요. 우상문 유인 내 일찍이 듣자니 어느 사람이 청신에 이른 아침에 자 무당산이 하할세 무당산으로부터 등산을 하고 내려오는 길에 천색이 심재라 하늘 날씨가 매우 쾌청하게 개인 날씨라 초불문 내성이러니 애시당초 우레소리도 듣지를 못했어요. 무당산에서 내려올 적에. 그랬는데 급지사나에 산 아래를 다 내려오고 보니까 산 아래에 이르름에 미쳐서 주변 도로 행로라 단지 도로에 빗물이 고여 있는 것이 보이더라. 이게. 그래서 문시하시오 하니 이게 언제 내린 비입니까? 라고 어느 사람이 무당산에 내려와 물었더니 어떤 사람이 정시금조에 바로 오늘 아침에 뇌우가 대작이라 우성과 우레가 치고 비가 크게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뭔 말이냐. 아래는 그렇게 비가 내려오고 천둥이 쳤지만 산상에는 초불문지라 무당산 위에서는 애시당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비가 내렸다는 사실을 안 적이 없어요. 이런 일로 미뤄보면 비록 이 천둥 소리라 할지라도 여곤이 불상문야원 이것도 천둥 소리로 아래로 쳤지 위로 천둥 소리가 올라온 것은 아니다 이 소리예요. 산 위로 올라온 것이 아닌데 하물며 그렇게 천둥 소리도 그러하거늘
새소리가 오죽이 위로 들리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시계 풍지위하라 이것이 모두 바람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는 말이 바람이 그렇게 만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 새소리가 위로 올라가지 않은 이유 바람의 힘 때문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혹자의 말에 의하면 조해가 향하니 새의 입은 모두 다 아래로 향해 있어요. 그래서 울 적에 새의 소리는 모두 다 아래로 내려오지 위로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 즉 새라고 하는 생물적 구조가 소리가 위로 올라갈 수 없는 새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새의 울음소리는 아래로 내려온 것이요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 두 가지를 정리한 것이에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소가라 하는 것은 이 음이라는 것이 과학의 내효가 돼가지고 형통한 것이니 이건 궤체로서 궤명의 의와 그 형통이라는 글자를 해석한 것이다. 그런 것이와 음은 대라하고 양은 대라하고 음은 적다라고 하니 이 궤는 음다 양과라 음의 숫자는 4개요 양의 숫자는 2개로 적은 터라. 그래서 공자께서 소한 것이 음이란 것이 양의 숫자보다 더 많이 지내갔다라고 해서 바로 음의 숫자가 과반이나 넘는다라고 해서 소가라고 말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